소주에 단 한 방울의 무언가를 더하는 것만으로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듯한 개운함을 느끼며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대다수의 분들은 믿기 힘들다며 웃어넘기시거나 심지어는 지나친 과장 광고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술이란 마실수록 건강을 해치고 특히 50세 이후에는 간 기능을 떨어뜨리며 혈압 상승과 혈당 조절 실패, 그리고 수면 장애를 유발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주 한 잔이 어떻게 기력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본론에 앞서 저는 이 이야기를 매우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로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기적을 약속하려는 것도 아니며 건강을 위해 음주를 권장하려는 의도는 더더욱 없습니다. 또한 특정 성분 한 방울이 발기부전을 완벽히 치료한다거나 70대의 신체를 즉시 청년처럼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할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한 달콤한 약속은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고 실현 불가능한 기대를 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관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위해 소주를 마시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거나 가끔 긴장 완화를 위해 한두 잔 정도를 즐기시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몸이 덜 상하고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방어할 수 있는 현명한 음주 방법을 익히자는 것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신체의 많은 기능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데 여기에는 남성의 활력과 부부 생활의 만족도 또한 포함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및 남성 건강 분야에서 오랫동안 환자들을 만나온 김지민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저는 50세 이후의 한국 남성분들이 크게 두 가지 고민을 안고 찾아오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첫 번째는 혈관 건강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거나 단순히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하며 손발이 차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남성으로서 털어놓기 힘든 기능적 고민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발기력, 감퇴하는 성욕, 혹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답답함이 이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튼튼한 혈관 건강은 발기력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혈관이 유연하고 혈류 흐름이 원활할수록 신체적인 반응도 즉각적으로 따라옵니다. 반대로 혈관이 경직되고 좁아질수록 머릿속으로 아무리 원해도 몸은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호기심과 의심이 동시에 드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랜 기간 여러분은 이 약 하나면 완치된다, 마시는 즉시 강해진다와 같은 자극적인 광고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체는 스위치를 켜듯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강바닥에 진흙과 모래가 쌓이면 그것을 퍼내고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듯 그래야 물이 다시 맑고 부드럽게 흐를 수 있습니다. 혈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수면의 질,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음주 습관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발효 한 방울 역시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건강관리라는 큰 그림 속에 포함된 하나의 작은 요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작은 요소 하나가 여러분의 음주 습관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몸이 겪어야 할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이기에 소주가 우리에게 단순한 주류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소주는 하나의 문화이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이며 고된 하루를 마친 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친구나 동료와 함께하는 화합의 순간이자 저녁 식사 곁들여 몸을 덮이는 익숙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술을 완전히 끊으라는 조언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이러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 온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시는 것과 완전히 금주하는 것 사이에는 제3의 길이 존재합니다. 이는 음주량을 줄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마시며 더욱 의식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신체에 가해지는 해로움을 최소화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환자 한 분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분을 편의상 방 선생님이라 부르겠습니다. 71세이신 방 선생님은 생활 패턴이 매우 규칙적이었으며 무절제하게 술을 즐기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소주잔으로 딱 2잔, 그날 하루를 성실히 보낸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라 여기며 반주를 즐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참으로 안타까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마시는 순간에는 시원하고 기분이 좋은데 다음 날 아침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심장은 이유 없이 빨리 뛰고 성격은 예민해지며 부부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방 선생님은 이러한 증상을 단지 나이 탓이라 여겼습니다. 70대가 되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혈압은 불안정하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혈중 지방 수치는 기준보다 높았으며 혈관 상태는 실제 연령보다 더 노화된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 선생님께 지금 당장 소주를 끊으셔야 합니다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했다면 진료실에서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을지 몰라도 귀가 후에는 다시 예전 습관대로 술잔을 기울이셨을 겁니다. 대신 저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해진 한도를 지키며 음주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몸이 과도한 자극을 받지 않도록 마시는 패턴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음주량 자체를 줄이되 천천히 마시고 반드시 식사를 먼저 한 후에 마시며 우리에게 익숙한 발효식품 중 일부를 소량 곁들여 몸에 맞는 방식으로 섭취해 보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술맛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도 몸이 느끼는 부담감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는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며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건강을 보조하는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일 뿐이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신체 반응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드렸습니다. 약 2달 후 방 선생님이 다시 내원하셔서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원장님, 그 부분, 성기능, 이 기적처럼 바로 좋아졌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고 밤에 잠을 덜 설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스스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시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식단도 더 진지하게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변하니 아내도 긴장을 풀고 집안 분위기까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때로는 가장 가치 있는 변화가 특정 생리적 수치의 즉각적인 개선이 아니라 한 남성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보겠다는 동기를 되찾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혈관 건강, 수면의 질, 체중 조절, 스트레스 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성기능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복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발기력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액순환, 신경계, 호르몬 균형, 심리 상태,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혈액순환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자극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몸은 발기를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음경으로 강력한 혈류를 공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맥경화로 인해 혈관 통로가 좁아졌거나 노화로 혈관벽의 탄력이 저하된 경우 혹은 고지혈증, 고혈당, 흡연, 운동 부족 등으로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흐름이 둔해지면 예전처럼 원활한 혈액 공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결과 반응 강도가 떨어지고 지속 시간이 단축되거나 상황에 따라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가 찾아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는 혈관 건강을 재점검하라는 우리 몸의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소주를 가볍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고 체온이 오르며 대화가 즐거워지는 활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서면 동일한 양을 마셔도 다음날 아침 몸이 축 처지고 머리가 띵하며 심박수가 빨라지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입이 바싹 마르고 기분이 저조해지는 현상을 자주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를 그저 술에 취했다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분의 신경계와 혈관이 알코올의 독성을 예전만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기분을 고조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탈수 증상을 유발하고 심장박동을 불안정하게 하며 수면 리듬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 손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소주를 드시는 분이라면 단순히 취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혈관 컨디션은 어떠한지, 그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는지를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발효 한 방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솔직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로운 비법도 아니며 검증되지 않은 낯선 화학 물질도 아닙니다. 정답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오랜 기간 애용되어 온 발효 식품 속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흑마늘, 발효 마늘, 흑초, 홍초, 혹은 발효 양파 추출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식품들이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용량을 지켜 건강한 생활 습관과 병행한다면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돕는 유효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보조수단이 됩니다. 특히 흑마늘이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발효 과정을 거치며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를 꾸준히 적정량 섭취한 많은 분들이 체온이 상승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흑초와 홍초 역시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면 풍부한 유기산을 섭취할 수 있어 식사 시 소화와 대사를 돕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양파 또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재료로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건강식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적당함과 돌바른 사용입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이 식초를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종류를 섞어 드시면 오히려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방울이라고 표현한 것은 절대 과하게 넣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많이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비례하여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소주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고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극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하여 당부드립니다. 만약 심한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 혈전용해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 고용량의 고혈압 약물을 드시는 분, 혹은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단순히 좋다는 소문만 듣고 자가 판단하여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담당 주치의와의 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50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시는 것이 올바른 음주법입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현실적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소주를 드신다면 반드시 컨디션이 좋은 날을 선택하십시오. 불면증이 심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날에는 음주를 피해야 하며 무엇보다 공복 음주는 절대 금물입니다. 술을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식사를 먼저 하시고 가능하면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단을 곁들이십시오. 술을 따를 때도 적정량을 지키고 타인의 속도에 휩쓸려 억지로 마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체질에 맞는 발효식품을 아주 소량 첨가하여 가볍게 저어 드시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술의 맛이 한결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몸에 잘 맞는다면 다음날 숙취나 머리에 무거운 느낌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섭취 후 속이 쓰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면 이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이므로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고조시키고 흥분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음주량이 늘어날수록 성기능은 오히려 저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중에는 술을 마시면 더 강해진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는 알코올로 인해 억제가 풀리고 심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느끼는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신체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과도한 음주는 수면의 질을 파괴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며 복부 지방 축적과 체내 염증 수치를 높여 결국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목표가 건강 증진과 성기능의 장기적인 유지라면 핵심은 여전히 절주와 볼바른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발효 한 방울은 여러분이 조금 더 의식적으로 술을 조절하며 마시게 돕는 하나의 도구일 뿐, 더 많이 마시기 위한 핑계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참고용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절대 의학적 처방이 아님을 밝힙니다. 소주를 소량 따랐을 때 흑초나 홍초 같은 식품을 아주 조금 섞어보거나 평소 섭취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없고 익숙한 발효 추출물 형태의 식품을 극소량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진하게 타거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섞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분이라면 식초 성분을 주의하셔야 하며 술잔에 직접 타는 것보다 식단에 발효식품을 포함시키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흑마늘을 소량 섭취하거나 요리의 양념으로 식초를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술에 무언가를 타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몸에 이로운 성분을 안전하게 섭취하면서 동시에 술의 해악을 줄이기 위해 적게, 식후에, 천천히, 가끔 마시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계신 가장 큰 고민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70이 넘었는데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가감없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분도 계시고 미미한 개선을 보이는 분도 계시며 거의 변화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마다 혈관, 신경, 호르몬 상태, 그리고 기저질환의 유무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변화를 막는 절대적인 장벽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접근해야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혈관의 경화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혈당, 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3대 지표가 잘 관리되고 있으며 흡연과 음주를 줄이고 꾸준한 걷기 운동과 양질의 수면이 뒷받침된다면
성기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을 실천하면 내일 당장 강해진다는 식의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려 이는 스스로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고 오히려 쉽게 좌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환자분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분을 김 선생님이라 칭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70세의 김 선생님은 은퇴 후의 삶이 단조로웠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낙은 저녁 식사 후 소주 두세 잔을 홀짝이며 뉴스를 시청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부부 관계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해 보니 김 선생님은 단순히 성기능 저하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본인의 말수는 줄어들었고 아내 역시 웃는 일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당장 술을 끊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들의 조합을 실천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주의 양을 줄이되 천천히 즐기고 공복음주는 철저히 피하며 매일 30분 걷기 운동과 골반적인 강화 훈련을 하고 혈관 건강에 유익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발효식품을 아주 소량 곁들이는 방법도 시도했는데 이는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절제하며 내 몸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심리적 장치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달 뒤, 김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안색으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잠을 훨씬 편하게 자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내는 일이 줄어드니 아내와의 대화도 다시 늘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셨나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 변화들이 침실에서의 문제보다 일상생활에서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며 꾸준한 운동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성욕과 신체 반응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남성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이 자신감은 말투와 눈빛, 그리고 걸음걸이까지 변화시킵니다. 부부 사이의 따뜻한 관계 회복은 바로 이러한 작은 변화들에서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마시기에 맛이나 향이 역하지 않나요? 아주 소량만 사용한다면 소주 본연의 맛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낯선 향이나 맛이 거북하게 느껴진다면 억지로 참고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식초가 잘 맞고 어떤 분은 저녁 식사에 흑마늘을 조금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핵심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편안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효과를 느끼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요소 하나만 바꾸고 여전히 과음하고 늦게 자며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함께 개선한다면 몇 주 안에 수면이 깊어지고 피로감이 줄어들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성기능의 실질적인 변화는 개인차가 크며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지만 무리가 아닌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꾸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질문, 매일 해도 되나요? 술에 관해서라면 저는 매일 마시는 것을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신체는 알코올을 해독하고 회복할 충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발효식품을 활용하고 싶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량일수록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접근은 지양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균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과도한 식초 사용은 자극이 될 수 있으며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특정 농축 보충식품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앞서 언급한 발효 한 방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별표 영양 별표과 별표 운동 별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주잔에 타는 무언가에만 집착하고 정작 매일의 식사와 신체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방향 설정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혈관은 여러분이 매일 섭취하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며 여러분이 움직이고 잠자는 방식에 의해 정화됩니다. 영양학적 측면에서 특히 한국인에게 잘 맞고 우리 식탁에서 친숙한 유익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굴, 연어, 미역 같은 해조류, 푸른 잎 채소, 마늘, 양파, 그리고 견과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굴은 아연이 풍부한데 아연은 남성 호르몬 생성과 생식 건강에 있어 핵심적인 미네랄입니다. 다만 다시 강조하지만 굴은 약이 아니며 섭취 시 위생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연어는 양질의 지방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꾸준히 섭취할 경우 그 안에 포함된 천연 항산화 성분 덕분에 혈관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비타민과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혈관벽 보호에 도움이 되며 시금치 같은 푸른 채소에는 원활한 혈류를 돕는 천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식단을 개선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혈당과 혈중 지질 수치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혈관 시스템이 안정되면 성기능 또한 더욱 탄탄한 기초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귀찮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는 점 저도 잘 압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쑤시는데 이 나이에 운동을 해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격렬한 달리기나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효과적인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별표 빠른 걷기 별표입니다. 하루 30분 혹은 최소 일주일에 5일만 투자하셔도 여러분은 심장과 혈액순환을 위해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걷는 동안 혈액은 전신으로 고르게 펌핑되며 혈관은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단련됩니다. 만약 무릎 통증이 있다면 시간을 나누어 진행해도 좋습니다. 10분을 걷고 휴식한 뒤 다시 10분을 걷는 식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걷기 외에도 많은 남성들이 언급하기를 꺼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유익한 운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골반적은 운동, 흔히 별표 남성 케겔 운동 별표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 근육은 부부관계에서의 조절력 및 지속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흐름을 끊어보면 그때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그 느낌을 기억했다가 매일 해당 근육을 가볍게 조이고 몇 초간 유지한 뒤 풀어주는 동작을 꾸준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절 능력과 골반 주변 감각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 너무 조급하게 마음먹거나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조이지는 마십시오. 무엇이든 적당한 강도가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남성분들이 50세 이후 겪게 되는 복부 비만, 맥주배 문제입니다. 복부 지방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및 대사 기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복부 지방이 증가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감소하고 체내 염증 반응은 증가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플랭크 동작을 취하거나 가벼운 복부 운동을 추가하고
설탕과 튀긴 음식 섭취를 줄인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굳이 많은 양의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걷는다 해도 매일 늦게 잠들거나 머릿속이 긴장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는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혈관 이완을 방해하고 심박수를 불필요하게 높이며 결과적으로 성욕 감퇴를 초래합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빨리 잠들게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수면 패턴부터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 딱 5분만이라도 깊은 호흡을 시도해 보십시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흥분된 신경계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계가 안정되면 혈관은 부드럽게 이완되고 신체 회복력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김에 저는 전문가로서 아주 진심 어린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성의 성건강은 단순히 강하냐, 약하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 상태와 평소 생활 습관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한 성급하게 검증되지 않은 신비의 약을 찾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몸이 보내는 구조신호로 받아들이고 건강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하십시오.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수치를 체크하고 허리둘레, 수면 시간, 운동량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전문의를 찾아 안전하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의 초기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생식기의 혈관은 가늘고 민감해서 심장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주잔의 발효 한 방울이라는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진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극단적으로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지만 건강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술을 드셔야 한다면 더 적게, 더 현명하게 드십시오. 식단 조절과 운동을 통해 혈관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발효식품을 포함한 건강 식재료들을 적당히,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어떤 방법도 확실한 보증수표처럼 맹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0세 이후 건강한 삶을 위해 애쓰면서도 대전 같지 않다는 압박을 조용히 견뎌내고 계신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분들께 이 말씀을 바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는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고 더 차분해지며 자신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들, 예를 들어 꾸준히 걷고, 덜 짜고 덜 달게 먹으며, 일찍 잠자리에 들고, 술을 줄이고, 좋은 음식을 챙기며, 골반적인 훈련을 하는 것들이 몇 달 뒤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요란하지 않지만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면 성기능이 개선될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삶의 활력과 가족의 행복, 얼굴의 미소, 그리고 자존감까지 함께 돌아옵니다. 원하신다면 바로 오늘 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저녁 식후 15분간 가볍게 산책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평소 취침 시간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만약 술자리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십시오. 음주량은 줄이고 반드시 식사를 마친 후에 천천히 즐기십시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술을 찾지 마시고 그 어떤 요법도 더 많은 음주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체 반응을 예민하게 관찰하시고 만약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보충제 섭취나 음주 습관의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필히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의 끝에서 단순히 한 방울의 비법만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본질적인 진리는 별표 혈관이 튼튼해야 비로소 남성이 건강하다 별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건강한 남성이란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오랜 시간 함께하기 위해 스스로를 아끼고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당당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 한 문장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이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바치는 엄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서두르지 않더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긍정적인 응답을 보내올 것입니다.